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면접도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기관 가실 때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을 또 제가 이런저런 기출과 또 실제 면접관으로 가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추려가지고 20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훨씬 많은데 그래도 20개를 준비하시면 역시 다른 질문들에도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틀렸죠. 공기업이 아니라 원래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공기업으로 전문 용어로 퉁 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저도 공기업으로 여기만큼은 좀 써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지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관련된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블로그에는 이 면접 답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별 면접 자료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 자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어, 좀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공공기관 면접의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면접 특징은 첫 번째가 구조화죠.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꼬치꼬치 캐묻는다. 아, 근데 이 꼬치꼬치 캐묻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캐물을 수는 없고요. 어떤 공식이란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공식이냐? 바로 옆에 있는 NCS 기반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기억나시죠? 의수문, 대기조, 정직, 자자. 저는 이제 그렇게 에, 강의를 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10가지에 관련된 관점으로 구조화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기관의 면접은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NCS를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의 형태는 그냥 꼬치꼬치 묻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공공기관은 어찌되었건 제일 큰 베이스가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을 보고 올라오신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뭐 대단한 경험을 요구하진 않아요. 대신에 경험이 없으면 대답하시는 게 조금은 힘드실 테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될 거고, 이건 또 사실 1번과 좀 연관됩니다. 이 경험도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 시켜서 무엇을 기반으로? NCS를 기반으로 구조화시켜서 여러분의 경험을 묻고 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경험을 묻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공공기관 여기 지원하실 때 쓴 자기소개서에 쓴 그 경험들을 한 번쯤은 정리해 보셔야 될 거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스타 방식이란 게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때 많이 연습하셨던 STAR, Situation, Task, Trouble, Action, Result, 이거를 이제 좀 짧게 줄여서 연습하는 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하면 또 상황 면접을 빼놓을 수 없죠. 상황 면접은 너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보통 상사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상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상황에서도 나올 거예요. 상황 면접은 빠져나가는 면접.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겠다. 는 식으로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상황 면접하면 제가 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저의 굉장히 주옥 같은 강의. 안정형의 상황 면접.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상황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성이죠. 한마디로 공공기관은 공공이잖아요, 공공.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상황 면접에서 제가 아까 윤리적 상황 질문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으로서, 윤리적인 면으로서 행동하는 것.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공공기관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필기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량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우리랑 같이 합을 잘 맞출 것인가? 누가 우리랑 같이 일하는데 잘 어울릴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뭘 봐요? 로열티라는 걸 보겠죠. 조직 이해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신 쪽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 그 다음에 해당 기관의 최신 업계 동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때부터 이걸 묻는 기업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 4번에 대한 내용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게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좀 말씀드리고, 약간 좀 추상적이니까 실제 기출, 그 다음에 제가 좀 변형시킨 질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5가지씩. 그래서 총 20문항을 준비했으니까 그 질문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화 및 NCS 기반 면접입니다. 첫 번째,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이를 어떻게 강화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는 직무기술서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테니 지식, 기술, 태도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공계이신 분들은 지식이나 기술, 요걸 우선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응용할 수 없는 쪽은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 뒷받침할 강화 내용을 나의 경험으로 뒷받침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묻고 있는 거죠. 너 과거에 주어진 과제를 처리할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그럼 여러분이 진짜 과거에 어떤 문제 있었던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역시 1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한 내용 중에 어찌됐건 여러분이 다 문제 해결력을 말씀하실 테니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문제 해결력이 있다.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나머지 직업기초 능력 9가지가 다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의 수단이 됩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정보, 조직이해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직업기초 능력 9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렇게도 연결시켜 주시면 너무 좋겠죠. 세 번째 질문 아예 떠먹여주는 거죠. 너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NCS 기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지.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역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번도 똑같죠.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직무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보가 습니다. 건보가면 여러분이 인사하십니까? 재무하세요? 홍보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건강보험료 징수하고 납부해야죠.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하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냐라는 부분으로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4번도 역시 그래서 큰 틀에서는 무슨 역량? 역시 나의 해당 경험. 5번. 5번은 이제 조직까지 집어넣는 거, 대인관계까지 집어넣는 거죠. 해당 직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인가요? 그럼 미래형의 질문이지만 난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걸 제시해 주실 거고 그에 대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팀워크, 같이 하셨던 경험을 말씀하실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구조화 및 NCS 기반 면접은 질문이 한도 끝도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NCS 기반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화 면접이기 때문에 처음 대답한 것 가지고 100%다 면접관을 납득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게 구조화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팀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등 꼬리 질문이 나올 테니까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떠한 꼬리 질문이 나올지 내가 예상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게 면접을 잘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요렇게 던지면 요런 꼬리 질문을 하겠다라고 내가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서 처음에 대답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도 1번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딱 경험입니다. 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갈등 상황 설명해라. 어떻게 해결했니?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팀 플레이 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뭐 할 거예요? 내가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내가 해결 못했다는 거의 없거든요. 실패 경험 물어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셨다 하시고 대신에 이때 보여주는 모습. 내가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 생겼을 때 잘 해결하는 사람인데 정작 면접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요. 비언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챙기자. 2번, 직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의 소재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주자. 뭐 그 사람들이 그걸 검증할 겁니까? 그죠? 어차피 검증할 수 있는 건 결과값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제가 팀워크를 발휘해서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갑자기 애들끼리 분란이 났습니다. 그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어주자. 세 번째도 업무 중 협력해야 하는 동료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거의 다 협업으로 좀 많이 갔죠. 그만큼 협업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주어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나요? 자원 관리죠.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시면 돈이랑 시간이랑 사람은 다 똑같이 없어요. 그 내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 관리하셨던 거. 요 4번은 여러분이 즉석에서 만들기 힘들어요. 자원 관리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셔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했던 경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고 조직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그 다음에 상사의 뭐 원칙이 어긋난 업무 지시. 아니면 상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할래? 등등. 아니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에 뭐 상사를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다 상황 면접이 되니까 뭐 상황 면접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가셔도 좋고 구조만 알면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선만 하시면 되니까 뭐 굳이 준비를 한다면 요 1번부터 5번까지에 다 상사나 동료를 집어넣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 질문을 바꾸면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질문.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너무 거시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당연히 이는 내가 지원한 공공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직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상황 면접의 대표적인 윤리 상황이죠.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었던 경험이 있냐? 어떤 결정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뭐 맞다 틀리다, 뭐 어떤 소재가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좀 약간 미미한 그런 경험보다는 조직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었던 경험이 좋을 테니 최대한 조직상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를 좀 한번 발굴해 보세요. 결국에는 딜레마를 겪었지만 원칙대로 행동했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 다음 3번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 첫 번째는 저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라고 봐요. 두 번째가 이제 ESG의 S죠. 사회적 가치. 아니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E죠. 환경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ESG.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거. 두 번째는 ES적인 걸 집어넣어 주자. 네 번째 질문이 어렵죠. 너 공익과 개인이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 어떻게 해결했냐? 근데 없다. 그럼 죄송합니다. 없습니다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 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상황을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요런 상황에선 이렇게 할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선 이렇게 할 것 같다로 빠져나가 보자. 어차피 압박이 들어올 테니까. 압박을 덜 받는 수준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 좋죠. 아까 제가 조직이해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곳이고 어떤 내용의 기업 분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런 거예요. 정책이나 절차를 제안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포부에 넣어주면 좋죠. 포부에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겠다. 사람들이랑 잘 지내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인사. 그러니까 행정 쪽이 좀 좋죠. 행정 쪽. 인사 쪽, 그 다음에 뭐 홍보 쪽. 요런 쪽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 제안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이 변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안할 수 있는 쪽은 제안을 해주자. 그리고 어떤 이슈를 분명히 챙겨 가실 테니까 그 이슈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역시 그런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업계 동향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걸 바탕으로 포부를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 설명하고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아.
지원하는 기관이 속한 업계의 주요 이슈는 뭐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죠.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건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나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중간적인 입장, 그 다음에 회사 쪽의 입장을 서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예, 회사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대 논리도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반대 논리가 조금 최소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번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제 면접장 가실 때는 공공기관의 추진 중인 프로젝트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걸 갖고 가셔야 될 거고, 그게 이제 4번이죠. 어찌됐건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런 거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인 것 마냥 정리를 좀 하자.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는 이건 아이디어죠.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아이디어는 현대차였어요. 정의선 회장이 그 관광버스, 고속버스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개조해서 소방관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대당 뭐 10억짜리인가? 예, 그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죠. 그런 식의 약간 좀 살아있는 이슈를 좀 제시해 주시자. 뭐 다 똑같이 뭐 친환경이다, 뭐 그다음에 뭐 지역 주민 이런 상생이다라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ESG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맞다 틀리단 둘째치고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실 수 있을 테니까 4번은 아까 제가 3번 마지막 질문에 나온 것처럼 변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뻔하디 뻔한 경험보다 4번에 있는 내용들에 관심이 더 있으실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는 질문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답변을 달아드리긴 할 겁니다. 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내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어떻게 보면 답변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참고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답변은 달아놓을 테니까 그 답변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공공기관 면접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뭐 PT가 나오건 토론 주제가 나오건 요 4번에서 다 나올 거거든요.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 또 공공기관이라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쉽다. 내 경험 분해해서 얘기하면 될 거고 내가 지원한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씩씩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보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사람 보는 건 다 똑같아요. 면접 보러 가면 괜찮네요 하면 다 똑같이 괜찮고 별로네요 하면 다 똑같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잘 볼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전하고 오셔서 자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니까 잘 보셔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